IT 전공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시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호주에 오는지 분명히 하고 호주로 도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고 약간 따뜻하게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로 도착을 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전공이 섬유 디자인인데, 그래서 옷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다 배웠어요. 인턴십을 작은 스튜디오 회사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패턴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디자인보다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한참 그때 이제 IT 국비 과정이 핫할 때였어요. 저도 마침 그걸 듣게 됐고, 코딩을 그때 6개월 정도 배우게 됐는데, 코스 자체가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였기 때문에 수료를 하고 나서 디자이너 겸 퍼블리셔 겸 코딩을 좀 하는 그런 직군으로 가게 됐죠. 1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다가 디자인직을 아예 안 하고, 그때 이제 퍼블리셔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퍼블리셔로 일하다 보니까 응답이 정확히 있고요. 가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됐죠. IT 전공을 하고 싶어 하긴 했어요. 코드에 대한 이해도랑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좀 전반적인 흐름을 못 봐요. 딱 이것만 보는 거, 이 코드만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도가 되게 더디고 프로그래밍 이해도가 적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고 그런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단순 업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좌절감이 많아요. 왜냐면 혼자 코드를 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백엔드를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IT 전공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보통 개발자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수학을 잘하거나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까지는 수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백엔드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빅데이터 아니면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수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수학이랑 크게 관련이 없고요. 저도 수학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온다고 준비는 하긴 했는데 영어 준비를 안 했어요.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로 도착을 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나비타스라는 어학원에 4주 영어회화 코스를 수강을 했었고요. 가격은 좀 많이 비쌌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 적금을 퇴직금 거기다 많이 쏟았죠. 참여형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 애들을 많이 만났고, 수업 방식 자체가 참여형이라 가만히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몸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고, 그래서 재밌긴 했는데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개선이 조금 됐죠. 언어 시험도 받고, 근데 문법을 알려주는데 좀 더 와닿게 알려줘요. 원어민이 영어를 설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좀 영어가 익숙해졌을 때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 미묘한 의미를 구분해서 알게 되고 사용하는 건 좀 나중에 사용하게 됐는데 많이 도움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대학 입시 때 필요한 영어 성적이 면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호주에 와서 적응하기에도 괜찮았다. 다행히도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었거든요. 이제 녹음된 수업이 제공이 됐고, 그걸 들으면서 반복 복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수업 자료를 전부 해석해서 읽고 수업을 듣고 한 번 더 반복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데는 문제가 안 됐어요. 튜토리얼하고 과제까지도 전혀 무리 없다, 괜찮다라고 소화할 정도였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또래랑 교류가 없었거든요. 되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집에서 과제하고 수업 듣고 너무 서럽고, 이거 혼자 내가 다 해야 되고, 영어로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레포트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시켜요.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걸 뭘 했냐, 정확하게 이 이론에 맞춰서 써라, 뭐 이런 건데, 그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를 할 때. 그 이후로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제가 영어가 향상된 걸 느꼈어요. 근데 그룹 과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걸로 이제 스피킹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리스닝이 이제
대면 수업 때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집중을 더 해야 되니까. 그것 때 좀 많이 들었고 1년 지나서야 대학생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러고 다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시험 보는데 그것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법무사님께서 이 학교를 추천해준 이유가 3학기 중에 한 학기 브레이크가 있고 그 브레이크 동안에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학비 감면하는 그런 서비스도 좀 있었고 위치가 윈야드 스테이션에 있거든요. IT는 역에서도 좀 가까워요. 뉴캐슬 캠퍼스가 새로 오픈했어요. 만약에 이 특정 강의를 듣고 싶으면 하이브리드 클래스를 열어줘요. 강사분들이 카메라 켜고 전자칠판으로 뉴캐슬 친구들은 그렇게 참석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수업을 듣고 근데 강의실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괜찮아요. 퀄리티가 괜찮다고 느끼는 게 유니버시티 시드니라든지 아니면 맥쿼리 아니면 UTS에 다 출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퀄리티에 대한 차이는 느껴지진 않고요.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강의실도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 체감으로는 고등학교 클래스 느낌이에요. 진짜 최대한 60명 정도거든요. 여기를 다니게 된 게 학비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법무사님이 처음에 상담하실 때 유니버시티가 아닌데 유니버시티 등급의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좀 더 학비가 비쌌고 좀 더 큰 학교였겠죠. 튜토리얼 클래스 2시간 하고 튜토리얼 클래스도 2시간 해요. 그래서 바로 연달아 있는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한국에 있었던 경험을 간단하게 말하고 호주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 쪽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백엔드 쪽을 봤을 때 팀이 1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2명이 여자예요. 디자인 쪽으로 가면 월등히 많아지고요. 반에 한 30%? 35%이 정도는 여자고 나머지는 다 남자. 학교에서 남자는 2명 정도 본 것 같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10년을 넘게 일을 하셨는데 퇴사한 이유가 아기 때문이에요. 개발자라고 하다 보면 보통 서버 문제라든지 밤샘으로 체크를 하고 정상화를 돌리고 백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위쪽에서는 이제 연차가 좀 있으니까 이분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못 하시는 거죠. 상황이 안 되니까. 만약에 여성 개발자들이 많았다면 좀 더 이해를 더 많이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호주에서 그때 인턴십으로 했을 때도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8대2, 7대3. 왜냐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건데 여자 친구들은 아날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근데 개발자 직군에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그 전까지는 제가 손 벌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살 넘어서 엄마 아빠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학비를 이제 부모님께 빌려서 다니고 있고 생활비는 워홀 동안에 모아뒀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지금 현재 주말 알바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일이 2고 학업이 8 정도? 네네네. 렌트랑 생활비 정도만 내고 세이빙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인턴으로도 공부도 했었고 실무자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지 IT 쪽에 잠깐 있어 보긴 했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링크인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호주 자체에서 인력이 많지 않아요. 경력 있는 사람을 엄청 필요로 해요. 최소 5년? 호주에는 그런 일꾼이 많지 않아요. 5년 이상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인난이 좀 있는 거고 신입 졸업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 1년은 두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괜찮은 것 같으면 채용을 할까? 근데 비자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됐거나 비자를 스폰해줄 수 없는 곳이라면 아예 채용을 꺼려하죠. 그러니까 비자 때문에 일을 못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워홀 목적 자체가 호주인 것 자체가 한국에서 일을 했던 걸
호주에서도 해보고 싶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 너무 경험해보고 싶다였는데, 그리고 제가 코딩 테스트에 통과도 했었고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지점이 워홀 비자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이제 제가 학생으로 바꿀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비자 컨디션이 이렇다. 나 학생으로 전화를 하려고 해. 근데 혹시 괜찮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미안하다. 우리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못했죠. 비자 컨디션 안 맞으면 못할 것 같아. 가버먼트에서 하는 프로젝트라서 시티즌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진짜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 이게 진짜 10번 넘게 있었어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랑 좌절감?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다문화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영어차별이랑 문화차별은 진짜 많이 겪었어요.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FP 발자로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나 안드레아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콜레토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을 웹처럼 쪼개져 있지 않아요. 전반적인 걸 다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좀 더 시간을 쏟고 싶다. 지금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과목도 듣고 있거든요.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2달 안에 학업이 끝나기 때문에 프리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졸업 비자를 받고 취업을 IT 앱개발자 쪽으로 할 예정이고, 영주권을 하고 싶다 한다면 PY로 고려를 하고 있고, 리저널 LLM 이사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호주에 오는지 분명히 하고 호주로 도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목적이 확실히 있었던 건 IT 직군의 일을 호주에서 하고 싶다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해야 했고, 호주 워홀 2년 동안에 IT 직군의 오피스 잡을 얻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시간 소요도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준비라든지 학업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영어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야 학업에서 오는 불편함, 생활에서 올 때의 좌절감, 비자 준비를 할 때라도 어디서든 쓰이는 게 영어고,